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이죠. 당신의 무의식이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진정한 여왕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공주와 여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공주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외부의 승인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왕관을 쓰기를 꿈꿉니다. 그녀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묻습니다. 내가 충분할까? 그들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그녀를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답은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왕은 다릅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관을 직접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않습니다. 여왕의 힘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결코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과 통합의 결과입니다. 여왕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여왕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여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이 원형은 단순히 권력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경계,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주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을 것입니다. 착한 딸이 되어야 했고 완벽한 친구가 되어야 했으며 이해심 많은 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고 자신의 꿈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때때로 밤에 당신은 깨어나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이 느낌이 바로 당신의 여왕 원형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여왕 원형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삶은 당신에게 시험을 보냅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왕관을 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집착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당신이 확신했던 길이 막다른 길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들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것임을요. 거짓된 정체성, 불필요한 집착, 제한적인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진정한 그녀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마지막 시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가 외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상사, 독성 있는 관계, 불공평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외부 도전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외부 세계는 단지 우리 내면의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의 반영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한 익숙함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가면 뒤에 숨어 살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면은 당신을 보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이 가면은 당신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었고 거부를 피하게 해주었으며 생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가면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너무 두렵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약간의 성장을 합니다. 약간의 자기 인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공주로 남아 다른 사람의 왕국에서 손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핵심은 바로 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포기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어야 한다고 말한 모든 것,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한 모든 역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심리적 죽음입니다. 거짓된 자아의 죽음, 페르소나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던 그 이미지, 당신이 유지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그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슬퍼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문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재생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왕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당신이 부인하고 억압해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공격성, 당신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어둠 속에 가둬놓은 모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고, 화내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며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의식 깊은 곳에 숨깁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부인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그림자를 부인하는 한 그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당신이 억압한 분노는 수동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부인한 질투는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숨긴 욕망은 중독으로 표출됩니다. 진정한 여왕이 되려면 당신은 이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해야 합니다. 네, 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질투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네,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 있고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윤근 이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고.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가식일 뿐이라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빛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날 때 그것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토록 강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도 조작적이고 통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복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는 것이 당신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 감정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감정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경계를 설정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투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자기 돌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모든 면을 소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빛과 어둠, 선과 악,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힘은 일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며 진정으로 인간적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여왕은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융은 모든 여성 안에 아니무스가 있고 모든 남성 안에 아니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반대 성별의 원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왕이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무스는 당신의 행동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논리, 당신의 구조, 당신의 목표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싸우는 능력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만을 발달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양육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특성들입니다. 여성성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고 연결하고 치유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여성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여성적이어야 할까 아니면 강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이분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힘은 통합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내면의 전사를 깨워야 합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예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몸,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 칼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여성성도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창조성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연결 능력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성성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종종 이 두 가지를 대립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연결되거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둘 다입니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명확하고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부드럽고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깊이 연결되며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융은 이것을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금술에서 이것은 결합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할 때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파트너에게서 완전함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과 파트너십은 여전히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움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당신의 파트너도 완전합니다. 두 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더욱 풍성한 것을 창조합니다. 통합된 여왕은 혼자서도 완전하며 함께할 때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초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즉 셀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아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다릅니다. 자아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자기는 당신의 전체 정신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당신의 전체성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점점 더 당신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당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독특한 본질을 살아갈 때 당신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정체성 속에 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가치, 믿음, 행동을 따릅니다. 이것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시킵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집단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당신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 당신 위치에서는 이래야 한다. 이 모든 외부의 명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가족의 투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투영한 기대, 형제 자매와의 비교, 가족 역할의 제약,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문화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적 정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목소리인지 외부의 목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모든 층들을 벗겨낼 때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독특하며 귀중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당신의 운명을 발견합니다. 윤군 각 사람에게는 독특한 소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업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표현되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통해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한 싸움을 통해 표현합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이 소명을 따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따릅니다. 이것은 때때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길은 다른 사람들의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공허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한 여왕은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왕관은 그녀를 다른 사람들 위에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자리에 서 있음을 상징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여왕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여왕이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내 삶은 쉬워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왕의 삶은 화려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이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은 항상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당신이 오만해졌다고,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왕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변화를 축하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요. 여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권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또한 힘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황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면 당신은 또한 그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창조자는 강력합니다. 여왕은 또한 자비롭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것과 경계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여왕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그녀의 왕국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며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자기 돌봄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기 위한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왕은 다른 여성들이 그들의 왕관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양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왕좌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여성은 자신의 왕국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동맹으로 봅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의 상승은 모든 여성의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나눕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왕의 유산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왕관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우리의 주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집어들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통치가 시작됩니다.